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사람의 인생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평생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고 그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다. 문제는 책의 수가 아니라 사고의 폭과 해석의 자유다. 한 사람의 지식, 한 권의 철학에 자신을 맡기면 사고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어버린다. 남이 만든 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성공이란 남이 말한 이상적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이며 그 목표가 남에게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이다. 나는 기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이 정해준 성공 공식에 자신을 맞추려 한 적이 없다. 성공의 기준은 언제나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산에 들어가 오두막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공한 것이다. 성공은 외부의 평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공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했는가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이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듣게 되는 말, 당신이 마주하는 철학, 당신이 읽게 되는 책들은 모두 참고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지식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당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걸러내고 필요하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스스로의 사고가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휩쓸린다. 나는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조언을 들었다. 그러나 그 조언들 중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만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관점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지식에 종속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다양한 철학을 접하되 그 철학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철학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밤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 질문이 나를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다. 남이 말하는 이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치, 당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지식은 흩어지고 모든 야망은 방향을 잃는다.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가장 본질적인 결론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 철학만큼 성장하고 자기 원칙만큼 성공한다. 그러니 남의 기준을 버리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라. 그것이 당신의 야망을 현실로 바꾸는 첫 번째 습관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특정한 형태로 오해한다. 누군가는 은행 잔고의 숫자를 성공이라 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를 성공이라 하며 누군가는 명성이나 영향력을 성공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며 얻은 결론은 성공은 외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겪으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스스로 정의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흔들리고 아무리 명성을 얻어도 방향을 잃는다. 성공은 어떤 틀이나 모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유명한 책이 말하는 목표가 곧 성공이 아니고 남들이 칭찬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도 아니다. 성공이란
결국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꾸준히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자신이 설계한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자신이 세운 기준과 철학을 지켜내는 것,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본질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매일 자문했다. 나는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기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원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방향을 잃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성공하려면 먼저 성공을 자기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일에서 어떤 가치를 이루고 싶은가? 물질적 목표를 넘어서 어떤 존재로 성장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만의 성공 지도이며 그 지도가 바로 야망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스스로 정의한 성공은 외부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꾸준할 수 있고 누군가의 비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대와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본 적은 없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한 일을 택했다. 남들이 우려하는 방향을 피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삼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성공을 과정 그 자체라고 본다. 하루하루 자신이 세운 목표를 충실히 지켜냈는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남의 눈치를 보며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가? 이러한 자기 질문에 흔들림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산속에서 간단한 생활을 선택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위대한 성공이다. 또 어떤 이는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단단한 시간을 쌓아가며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도 성공이다.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성공은 크기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성공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합격선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은 남이 내리는 점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가이다. 야망 역시 마찬가지다. 야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조용한 맹세여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 어떤 원칙을 지켜낼 것인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야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남이 만들어준 기준을 버리고 너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남의 성과를 따라가지 말고 너만의 성공을 정의하라고. 성공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발견한 성공의 진짜 얼굴이다. 사람이 자기만의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멋있는 문장을 하나 외우는 일이 아니다. 철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중심이다.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을 걸러낼 기준이 없다면 결국 지식은 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지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지식은 정제되어야만 힘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다른 사람의 철학에 속지 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철학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이야기, 조언, 경험, 관점을 듣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종속이 되고 남의 말을 전부 거부하면 고립이 된다. 올바른 태도는 듣되 걸러내고 받아들이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철학이 생기는 과정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올바르지도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 즉 본질을 통찰하는 힘이다.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이렇게 자문했다. 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철학과 맞는가?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모으는 데서 성장을 얻는다고 믿지만 나는 불필요한 지식을 버리는 데서 더 큰 성장이 온다고 믿는다.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다. 당신이 듣는 모든 의견, 모든 조언, 모든 철학은 그저 재료에 불과하다. 그 재료를 어떻게 다듬고 어디에 쓰고 어떤 구조로 조립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삶의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며 그 설계의 중심에 철학이라는 기둥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고 철학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한다. 이것이 내가 기업을 운영하며 내린 명확한 결론이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진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은 남의 답을 진리로 착각하고 따르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사고할 때 성장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 단단해지며 스스로 결정할 때 비로소 인생을 만든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남의 그림 속 색칠밖에 할 수 없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빈 종이에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차이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지식은 내 철학을 강화하는가? 이 의견은 내 기준과 맞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추종자인가? 아니면 내 삶의 연구자인가?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답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남들과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망을 현실로 이끄는 세 번째 습관이며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 가능한 원칙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내 삶을 바꾼 것은 정보를 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많이 들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경험했다. 많이 들을수록 혼란이 오고 많이 알수록 갈등이 생긴다. 그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 스스로의 기준으로 재배열할 때 비로소 통찰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건축 과정이다. 건물을 세울 때 아무 재료나 마구 쌓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듯 삶도 아무 지식이나 쌓는다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다.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고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늘 팀원들에게 말했다. 모든 데이터를 믿지 말고 모든 데이터를 무시하지도 말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당신의 철학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당신의 원칙과 연결되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연결 방식이다. 내가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시한 것은 지식의 구조와 능력이었다. 똑같은 보고서를 읽어도 누군가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표면적인 내용만 본다. 똑같은 시장 변화를 보아도 누군가는 기회를 읽고 누군가는 위험만 본다. 그 차이는 정보의 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바라보는 프레임에서 생긴다. 프레임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철학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긴다. 철학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프레임이 되며 프레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것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다. 남이 옳다고 해도 내 철학과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고 남이 틀렸다고 해도 내 기준에 맞으면 과감히 선택했다. 이 일관성이 결국 조직을 성장시키고 인생을 단단하게 한다. 당신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지식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다. 도구는 사용자의 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같은 망치를 주어도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벽을 망가뜨린다. 같은 정보를 주어도 어떤 사람은 가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혼란만 얻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식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석은 깊은 사고에서 나오고 깊은 사고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늘 이렇게 물었다. 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이 사실이 내 철학과 연결되는가? 이 정보를 실천으로 옮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질문이 깊어질수록 통찰도 깊어진다. 질문이 예리할수록 결정도 명확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성공은 거대한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질문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다. 나의 철학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 속에서 본질을 뽑아내고 그것을 원칙으로 정리하고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강이 길을 만들어 흐르듯 사고도 반복과 관찰과 자기 성찰 속에서 흐름을 만들며 단단해진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기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방향의 경쟁이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은 실패를 더 빨리 만드는 일일 뿐이다.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모을수록 방향을 잃는다면 그 지식은 짐일 뿐이다. 그러나 단 한 줄의 통찰이라도 당신의 철학과 연결되어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지식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연결될 때 가치가 생긴다. 야망은 크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인생의 원리이며 성공을 현실로 바꾸는 네 번째 습관이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사용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시간 관리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며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 관리의 비법을 찾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한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고 사소한 일에 소모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묶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의 가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히 달라진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지능도 운도 아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시간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시간은 돈보다 가치 있는 자산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단순한 관점을 넘어 시간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명이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방식이 좋은 시간 관리의 비결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명확히 깨달았다. 좋은 시간 관리란 누군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길은 항상 규칙을 따르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규칙을 버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틀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시간 관리란 결국 자기 방식의 발견이다. 어떤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 완벽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 나는 사업 초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 나는 과로했고 가족과 떨어졌고 판단은 흐려졌다. 그때 나는 비로소 시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에 집중했다. 회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바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이다. 방향이 없는 활동은 소음에 불과하다. 나는 나와 임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오늘 바쁘게 움직였는가? 아니면 가치 있는 진전을 이루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 사람의 시간 사용 방식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인생은 해야 할 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채워져야 한다. 가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사소한 일에 끌려가지 않게 되며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기점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통제하려 했다. 하루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회의, 보고, 업무, 대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다시 배치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시간은 도망치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시간은 어느 순간 조용히 당신의 손에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후회한다. 그때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덜 흔들렸더라면. 그러나 후회의 순간은 이미 늦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지금 자신의 시간을 재정의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은 아무 곳에나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 당신의 하루는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자신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사람만이 시간의 가치를 높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결론이며 성공을 현실로 바꾸는 5번째 습관이다.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정반대의 진실을 목격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다. 사람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길에 오래 머무를수록 자신을 잃게 된다. 나는 삼성이라는 조직을 세우면서 늘 사람을 능력보다 적합성으로 평가하려 했다. 조직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생도 똑같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때 비로소 빛난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감옥이 되고, 아무리 작고 소박한 자리라도 자신에게 맞으면 그 자리는 무대가 된다.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물러남이 새로운 힘을 준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자주 경험했다.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바쁘다면, 정신이 지칠 만큼 책임이 무겁다면, 가족과의 시간이 사라질 만큼 압박이 크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조직을 망하게 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도 같다. 본질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나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라. 세상은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공은 자신의 리듬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누군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강하고 누군가는 집중과 고요 속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다. 인생의 자리는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으로 찾는 것이다. 그리고 적합한 자리를 찾는 사람은 삶 전체가 안정되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때 두려움을 잃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붙잡을 때 비로소 불안을 얻게 된다. 불안을 줄이려면 노력보다 선택이 먼저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길에 서 있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나에게 맞는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6번째 진리이며 성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핵심 습관이다. 정답은 항상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맞게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10배의 가치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 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관찰한 가장 분명한 차이는 이것이었다.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사람이 성과를 낸다. 집중은 곧 에너지의 방향이다. 방향이 없는 에너지는 흩어지고 방향이 있는 에너지는 파고든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이 긴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바빴지만 진전이 없었고 움직였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반면 몇몇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믿기 어려운 성과를 냈다. 그들이 가진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집중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직을 경영하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는 존재다. 집중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성과를 결정한다. 재택근무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은 직원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 평소 이틀이 걸리던 일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방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대화, 예기치 않은 방문, 불필요한 보고, 의미 없는 회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사람이 가진 본래의 속도가 드러났다. 나는 그때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일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몰입이다. 몰입은 시간을 압축한다. 1시간의 정성을 다하면 10시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0시간 동안 산만하게 움직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조직 곳곳에 집중 구역을 만들었고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문화를 구축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집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다. 지금 하는 일에 깊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이곳저곳 흩어지게 둘 것인지 이 선택이 결과를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샤워를 하며 일할 생각을 했고 식사 중에도 보고서를 떠올렸고 출근길에도 업무를 미리 시뮬레이션했다. 그때는 그게 부지런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집중이 아니라 주의력의 낭비였다. 일은 일의 시간에 하고 가족은 가족의 시간에 만나며 휴식은 휴식 시간에 해야만 한다. 이것이 집중의 본질이다. 한 가지 일만 바라보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사람의 정신은 한순간에 한 가지를 가장 깊게 다룰 때 최상의 성능을 낸다. 여러 일을 동시에 붙잡는 것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파괴한다. 나는 이 원칙을 경영에도 적용했다. 어려운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했다. 수많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집중의 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없는 것이다. 하루 중 단일 시간이라도 깊이 집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인생이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집중의 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의 일정을 늘리려 하지 말고 당신의 집중을 늘려라. 일정은 늘릴수록 복잡해지고 복잡할수록 사람은 지친다. 그러나 집중은 늘릴수록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집중은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확인한 일의 법칙이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며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바쁘지 않았다. 대신 명확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를 늘리는 대신 하루를 압축했다.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를 높였다. 이것이 바로 성과를 만드는 사람의 방식이다. 집중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훈련할 수 있는 습관이다.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하루 중 단 한 시간만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라. 그 한 시간이 이틀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꾼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7번째 통찰이며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다. 사람이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하루는 곧바로 사람을 지배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다.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내가 회사를 끌고 간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 보고, 회의, 문의, 문제 해결, 결정, 일정, 하루를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끌려다니는 삶.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하루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은 단순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라.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중요한 일에는 너무 적은 에너지를 쓴다. 이 비극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사소한 이메일, 급하지 않은 메시지, 중요하지 않은 전화. 어차피 이칠 보고 이런 것들이 하루를 갉아먹고 결국 중요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망가뜨린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날에는 이미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 것이다. 중요한가? 사소한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중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결정은 늘 몇 가지뿐이었다. 나머지는 사소함의 변형일 뿐이었다. 그 사소한 것들이 나의 시간을 훔치지 않도록 나는 매일 아침 종이에 적어두었다. 오늘 반드시 내가 해야 할 단 3가지. 그 3가지가 해결되면 그날은 성공이었다. 다른 모든 일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본질 관리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쁘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 방향이 없다. 이들은 활동을 성취로 착각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저지른다. 사람은 바쁨에서 만족을 느끼기 쉽다. 바쁘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쁨은 환상이다. 성취만이 현실이다. 나는 바쁜 사람을 경계했다. 바쁜 사람은 대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반면 성취하는 사람은 차분하고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는 적게 움직이지만 크게 전진한다. 그는 많이 하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한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책상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움직이지만 정작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 반면 단 한 번의 결정을 통해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 이 둘의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투자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자잘한 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본질적인 일로 채운다. 본질적인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지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2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 첫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 둘째, 사소한 일을 제자리에 놓는 태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요청에 응하려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중요한 것을 잃는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도 빼앗는다. 하루의 주도권을 잃으면 인생의 주도권도 잃는다. 나는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 늘 1분간 생각했다. 이 회의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만약 소모라면 과감히 줄이거나 없앴다. 불필요한 만남을 거절하는 순간 하루의 질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온전히 쓰는 순간 하루는 더 깊어지고 결정은 더 명확해지고 삶은 더 단단해진다. 사람은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집중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하루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루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올바르게 비우는 일이다. 불필요한 활동을 비우고 사소한 걱정을 비우고 남의 기준을 비우고 나면 비로소 중요한 것이 들어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8번째 원칙이다. 하루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통제한다. 그리고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바쁘게 움직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경영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바쁘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단 몇 시간 일하고도 큰 성과를 만든다. 이 차이는 활동의 양이 아니라 활동의 질, 즉 방향성의 차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지켜보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마치 불난집을 돌아다니듯 급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중요한 단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루를 끝냈다. 반면 차분하고 조용히 일하던 소수의 사람들은 매일 작지만 명확한 성과를 쌓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 사람은 흔히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생각이 많은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걸으면서는 내일의 걱정을 하고 식사하면서는 다른 일을 떠올리고 샤워하면서는 업무를 시뮬레이션한다. 이 모든 것이 집중을 파괴하고 정신을 고갈시키며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 현재에 집중할 줄 모르면 어떤 일도 완성할 수 없다.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업무를 생각하는 것은 생산성이 아니라 부담을 키우는 일이다. 가족과 식사하면서 일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다. 출근길에 앞으로의 회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정신의 낭비다. 사람의 머리는 한 번에 한 가지만 깊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순간의 집중은 여러 시간의 활동보다 강력하다.
집중은 시간을 압축하고, 집중은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집중은 성과를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 이렇게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다. 일은 일의 자리에서만 하고, 가족은 가족의 자리에서 만나며, 걱정은 걱정할 때만 하라. 이 단순한 규칙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나는 항상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 판단을 흐리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분산이다. 마음이 분산되면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명확하지 않은 결정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일 앞에서는 반드시 잡념을 비우고 현재의 문제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의 결정만이 삶을 움직인다. 경영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몇 가지뿐이다. 그 몇 가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산만함을 버리고 현재의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나는 항상 임원들에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순간에도 집중할 수 없다. 사람은 미래를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만 정작 미래는 현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지금의 집중이 흐트러지면 내일의 결과도 흐트러진다. 지금의 결정이 흐릿하면 내일의 방향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간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래 준비다. 사람들은 흔히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에게 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만큼 값싼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많은 부탁,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으면 결국 중요한 일을 할 힘을 잃는다. 나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 일에게만 쓰라. 모든 요청에 응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모든 일을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도 잘할 수 없다. 중요한 일을 잘하려면 사소한 일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다. 나는 인생에서 성취란 많이 하는 것에서 오지 않고 정확한 것을 하는 것에서 온다고 믿는다. 정확함은 집중에서 나오고 집중은 현재를 다루는 능력에서 나온다. 지금 이 순간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은 결국 인생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의 경영을 통해 얻은 9번째 통찰이며 성공을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먼 미래에 있는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생각한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큰 성과를 이루면 비로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이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을 먼 곳에 두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만나지 못한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중에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이라고 본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인생은 늘 지금이다.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감사가 없으면 나중에도 감사는 생기지 않는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만족이 없으면 나중에도 만족은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행복할 조건을 갖추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조건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출발점은 자신의 삶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 있다. 나는 언젠가 한 임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성과를 이루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익숙하지만 자신을 인정하는 데는 서투르다. 그러나 자기 인정이 없는 사람은 끝없이 결핍을 느끼고 결핍 속에서 일하면 결국 삶 전체가 공허해진다. 그래서 나는 종종 내 과거를 돌아보며 작은 성취까지 기록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니라 발전의 증거였다. 성장이라는 것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루하루는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다. 마치 오랜만에 조카를 만난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성장을 겨우 뒤늦게 발견한다. 사람은 매일 보고 있는 변화는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당신의 하루를 기록하라. 그래야 당신의 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해낸 일을 기록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장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된다.
기록은 그 조용한 진보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도구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을 인정해야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의 기반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선택권,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 행복을 만든다. 나는 회사를 키우면서도 항상 한 가지를 잊지 않으려 했다. 가장 중요한 사람과 시간을 잃지 말라. 회사가 아무리 성장해도,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커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실패였다. 사람은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순간 성공도 빛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만약 소모하는 선택이라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과감히 버렸다. 나의 철학은 단순했다.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라.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많이 성장해 있다. 다만 당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아보고 기록하며 자신을 인정하라. 지난 1년,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적어보라. 그러면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성장했고 훨씬 더 멀리 와 있음을,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10번째 통찰이며 성공뿐 아니라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원칙이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있고, 성장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기록 속에 있으며, 삶의 무게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에서 결정된다. 사람은 누구나 야망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야망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놓친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큰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달리려 하지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방향을 잃고 속도에 취하고 자기 판단을 타인의 평가에 맡긴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의 감각이다. 축적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성과가 쌓여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 내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랑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잊기 쉬운 존재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 모든 것을 잊고 나면 방향을 잃는다. 기록은 나에게 나의 본질을 계속 상기시키는 도구였다.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기 이해 없는 야망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난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알 수 없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위기를 넘었는지, 어떤 선택을 통해 성장했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전략은 모래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사람의 인생도 같다. 오늘의 결정을 강하게 만들고 내일의 선택을 정확하게 만드는 힘은 기록에서 나온다. 기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성장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존중을 갖게 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가진다. 나는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사람은 성장하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 멈춰 있을 때만 그것을 자각한다. 그러나 멈춘 뒤에야 깨닫는 것은 너무 늦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수시로 되돌아보았다. 나의 선택은 옳았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을 의미 있게 보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나는 매일을 다시 설계했고 그 설계가 모여 내 인생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목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일상의 무게를 감당하는 능력이라고 믿는다.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목표를 세워도 흔들린다. 반면 작은 성취를 꾸준히 기록하는 사람은 어떤 큰 목표라도 결국 완성해낸다. 삶은 찬란한 성공 몇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쌓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록하라. 당신이 한 일,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버틴 하루, 당신이 맞선 어려움. 그러면 당신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멀리 와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11번째 진리다. 기록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기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루어낸다. 사람의 성장은 자라나는 아이와 같다. 매일 보면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돌아보면 놀랄 만큼 달라져 있다. 인생도 똑같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돌아보면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이자 지속의 힘이다. 나는 기업을 일구며 수없이 많은 위기와 성공을 겪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든 변화는 매일의 작은 성취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나는 이를 지속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지속은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반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도달한다. 나는 젊은 시절 나의 성장을 믿지 못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조금씩 변해갔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 작은 질문이 나의 길을 만들었다. 사람은 완벽해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1%만 발전해도 1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큰 성공을 꿈꾸기 전에 작은 성취를 쌓으라고 말한다. 작은 성취는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인생을 바꾼다. 나는 살아오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장을 보지 못할 때 가장 쉽게 포기한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다. 성장의 증거를 스스로 발견할 때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그 힘은 야망에서 나오지 않는다. 성과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시간은 우리를 조용히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반복은 우리를 조용히 숙련시키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삶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멀리 왔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지금의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당신이 수없이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의 당신도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마지막 원칙이다. 성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축적 속에 존재한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당신의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드는 12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이다.